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중동 리스크, 징검다리 휴일 여기다가 이번 주 후반에 있을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시장에는 여전히 이 경계감이 만연해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 압박 속에서 오늘장에서 1.2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56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이 나름 선방을 해주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낙폭이 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전일 대비 0.23% 하락한 762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 전거래일 이 월요일 날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는데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고 기관은 더 팔았네요. 오늘장에서 7천억 원 넘게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쳤지만 역부족인 모습 포착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4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지만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어려운 시장 속에서 그나마 테마주들이 좀 선전을 해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는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만한 두 가지 테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테마 내에서 1등과 3등을 차지한 에너지와 방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180여 발의 미사일을 폭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은 큰 실수를 했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면서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이 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만큼 우리가 여전히 이 중동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염두해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장기 테마 내에서 1등을 차지한 자율주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10월 10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이 모멘텀 지속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자율주행 테마 부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대장격 역할을 했던 것은 라이콤이었습니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22%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섹터는 단기 테마 내에서 1등을 차지한 블록체인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빗썸이 임시주총에서 이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거래일 이 월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T사이언티픽과 위지트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흐름 나쁘지 않았죠.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위지트 같은 경우는 급등세를 보이긴 했으나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8%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 관련된 악재가 또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삼성전자가 동남아와 호주 등 이 해외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감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더했고요. 여기다가 맥퀘리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는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삼성전자 5만 전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낙폭은 좀 줄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증권가에서 이 3분기 컨센서스 하회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세우면서 오늘장에서 3%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짚어봤는데 이번 주는 내내 좀 시장이 방향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좀 승부를 볼 만한 종목, 섹터는 뭐가 있을지 오늘도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줬다 뺏는 건데 오늘 시장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에 그래도 반등을 하나 했는데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해법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는 유독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휴일도 껴있고 그렇다 보니까 방향성이 더 없는 모습인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맥커리에서의 2분의 1 반토막 내는 보고서 6만 전자 보고서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항만 파업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이 전 이것보다 더 빠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바닥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악재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제가 2차 전지의 바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그때는 뭐 LG 엔솔도 뭐 공장 철수한다, 뭐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시장이 좀 반등을 했잖아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특히 오늘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샛별형의 어떤 그 차트를 또 패턴을 보여주려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에서의 횡보나 이런 반등의 구간이 나올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중동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참다 못해서 180발의 미사일 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중동발 뉴스를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 뭔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 같지만 갑자기 화해하는 뭐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마 중동발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잠잠해지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미국 항만 파업 같은 경우도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좀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가 이제 수급이거든요. 근데 수급이 최근에 그 9월 말에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배당을 위한 수급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배당에 대한 어떤 매도가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하루 쉬고 하루 열리고 이런 거라서 만약에 다음 주 한 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러한 그 배당에 대한 수급이 금융투자의 수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으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붙어줘야겠죠. 근데 더 이상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 왔지만 그래도 조금은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경계감에 좀 노출이 됐다 보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좀 불안감 그리고 관망세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좀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상승하는 섹터 그리고 상승 나오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서는 우리가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오늘 또 상승률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1위부터 10위까지 나왔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빠지지 않았고요. 또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테마주들로 인해서 들썩이는 종목들 위주인데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봐주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 삼성전자. 그래도 한번 봐줘야죠, 그래도.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위기설이 또 부각이 된 만큼 정말로 어려운데 오늘 5자까지 찍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예전에도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오늘 맥커리 뉴스가 나왔는데 항상 맥커리 뉴스 나오기 전에 모건 스탠리 뉴스가 항상 나왔던 좀 어찌 보면 이렇게 어떤 그 쌍둥이처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건 스탠리가 항상 매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맥커리가 나오거나 그리고
그 전에도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할 때도 먼저 모건 스탠리가 단연간에 뭐 이런 내용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또 맥커리가 또 그 뒤를 이어서 나왔었거든요.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7만 전자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네. 맥커리에선 더 했습니다. 6만 네네네. 전자로 더 낮췄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항상 그 종목에 대한은요, 네. 그거에 대한 패턴도 있기도 하고 본질적인 가치도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 가격 자체가 PBR로 따졌을 때 1.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융 위기 때도 반등했던 그 PBR 밴드가 1.2에서 1.1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삼성전자가 그런 위치냐라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물론 당연히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여기 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네. 좀 지지되면서 저는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는 제한된다. 네. 제한된다고 보고 있고요. 빠지시길 바라는 건 아시겠죠?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항상 삼성전자는 무서울 때가 항상 매수의 기회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2나 1.1 PBR을 갔을 때는 거의 뭐 예전에는 뭐 적자 수준에 있었을 때도 네. 반등을 했었고요. 항상 삼성전자는 좋을 때 팔아야 되고 항상 안 좋을 때 사야지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럼 그런 오늘장에서 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이 메리트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 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분석이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제가 인버스를 보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진다기보다는 뭐 다른 종목들의 또 움직임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인데 사실 요게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렇게만 된다라고 하면은 샛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외를 하고 보면 만약에 개파락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샛별형이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바닥권의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삼성전자 물론 빠지면 무섭죠. 무섭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항상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구간에서는 이제는 본질적인 가치로 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또 두 가지의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5만 전자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가치를 보자라면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고려아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려아연도 참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최대 주주가 돈이 많으면은 사실 뭐 아무리 사모펀드가 공략한다라고 해도 뭐 자기 같이 뭐 공개에서 가격을 더 올리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최 회장의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자금력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에서 한 7% 정도의 그 돈을 자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오면서 이제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는 너무 많은 뉴스들이 다 나와줬고요. 모든 패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우려되는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뭐 MBK나 뭐 MBK 쪽에서 너무 공개가서 높다라고 해서 매도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격 자체를 더 이상 뭐 투입 안 하겠다, 혹은 최 회장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공개 매수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요, 그냥 뭐 소액으로 그냥 공개 매수가까지 한번 따라가는 그 정도의 매매를 하지 뭐 더 이상의 고려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손실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다 오픈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패를 다 보여준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양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나의 이슈로서는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많이 올라봤자 이게 10%예요. 그러니까 10% 수익 나자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리스크를 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려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놔주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고려아연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엔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대두됐는데 이미 너무 많은 뉴스들도 나왔고요. 패도 많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좀 놔줘야 되는 종목 아닐까라고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저 태영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항만노조가 최근에 한 70년 만에 그 파업을 하면서 사실 은근히 이 항만노조 뉴스 때문에 오늘 전기, 전력, 변압기나 그리고 왜냐하면은 변압기나 화장품 등이 오늘 어저께 발표한 그 수출입 데이터는 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수출할 때 그런 운송 비용이나 운임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예상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가 한 2주 내로 조금 그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빠졌던 종목들 있죠. 화장품이나 전선 변압기, 전력 변압기 종목을 다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태용로직스를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미국 항만 노조 파업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나 변압기나 이런 음식료까지 이 세 종목의 수출 품목들이 오늘 좀 좋은 좋은 수출입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빠졌던 이유가 바로 이 뉴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기 위해서는 태영로직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파악하라고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섹터의 종목들, 하락했던 종목들을 오히려 저가 매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태용로직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태용로직스는 그냥 보여주기 느낌이고 우리가 네. 봐야 될 거는 그 밑에 단에 있는 화장품, 그렇죠. 뭐 음식료 이런 쪽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기 힘든 분들은 오히려 태용로직스 때문에 손실을 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종목 때문에 이 종목 때문은 아니겠죠. 미국 항만노조 때문에 빠졌는데 그 이슈가 만약에 정상화된다고 하면은 뭐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맞아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태용로직스 쪽은 하락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반사익 좀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종목들을 저가 매수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태용로직스 들고 왔습니다.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항만노조 파업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갭 상승으로 출발은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감을 한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런 해운주를 보기보다는 이 항만 파업 이슈로 인해서 운송에 차질이 빚는다. 이것 때문에 9월에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뭐 음식료, 전선, 화장품 이쪽 섹터가 오늘장에선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 뭐 뒤에 파업에 대한 좀 노이즈가 줄어들면 오히려 이쪽 부분을 더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이쪽 섹터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오셔서 꼭 한번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영어로 된 이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영어로 된 주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꼭 한번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좀 모릅니다. 금요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상승하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 포트 안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변수로 인해서 이번 주도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될지 많은 분들이 참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저희가 방송 시간이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항상 더 많은 시간을 접촉하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오전 8시 50분에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시황, 그리고 종목, 그리고 단기 투자 종목들 혹은 종목 상담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 잠깐 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제도권에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와 그다음에 IB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 투자산 운용사와 금융시장 분석사 자격증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러한 시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 최근에 다시 하나 만들었는데 저의 어떤 매매 스타일이나 그리고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ETF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장이나 섹터를 뷰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코덱스 지수 투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재료, 단기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있는데요. 특히 실적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으로, 즉 섹터와 산업을 보고서 그 산업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종목들은 하지 않고요. 지금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투자 이런 부분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단기 재료 관련 투자를 황금봉이나 눌림목 투자, 그리고 테마, 정책, 재료 투자까지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단기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7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FNF인데요. 자, FNF 물론 이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에는 새로운 해외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이후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 회사 내부자의 어떤 매수는요, 양날의 검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내부자들이 더 사기 위해서는 주가를 그렇게 빠르게 올릴 필요가 없었던 부분들을 약간은 관가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하락할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내부자들의 계속된 매수, 특히 홀딩스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내부자들의 어떤 주식을 늘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나서 이제 이러한 상승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FNF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그리고 실적 체크하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라니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올해는 좀 빠르게 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패딩 관련해서 좀 기후적으로도 볼 수 있는 FNF니까요. 지금 이 구간이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더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모나형평 같은 경우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모나형평 제가 왜 지금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중에서 내수주를 가지고 왔냐면요. 왜냐? 수출주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항만 비용이나 어떤 운송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내수주들은 어떻습니까? 내수주들은 뭐 운송비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나형평 같은 경우도 이 구간 지금 저항이 되던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승 이후에 어떤 눌림,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의 어떤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갑자기 왜 나왔나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많은 지금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단 ETF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8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구간에서 하락을 했지만 계속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이 구간에서 저희가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서는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매수를 시작했을 때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다시 수익권으로 보면서 여기서는 매도를 하고 지금은 이제 인버스로 지금 갈아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죄송합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바로 매수를 하면서 이 구간까지 거의 한 17%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 시장이 하락했을 때, 시장이 올랐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정말 바닥권에서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를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이 구간서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약간은 지금 한 2% 정도 지금 저희가 비중을 조금만 일단 실어놓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하락했을 때 필요한 지수에 관련된 투자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 와서 사실 제가 지난 7월 말부터 8월 달부터 지금 해왔을 때까지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투자의 어떤 저점과 고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10월일 만큼 새로운 달이 시작된 만큼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재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새로 이 안에 편입할 종목은 뭐가 있을지 참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장 하락할 때는 오히려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ETF 혹은 또 인버스를 통해서 투자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저희가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뭐 포트폴리오 단기적으로도 실적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알려드린 만큼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오실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형석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동일하게 또 영어로 된 주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계좌 또한 보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오전 9시 정도에 무료 온라인 방송도 진행하는 만큼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는데 매매 비법까지도 좀 이어서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역시나 황금봉 기법 들고 오셨나요? 네, 지금 시장에서 정말 이 주도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황금봉 매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단기 매매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황금봉 매매를 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는 어떠한 기법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그러한 기법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저도 알 수 있고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분봉에서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요. 5분봉에서 발생한 황금봉을 찾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물론 시작하자마자 막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매매를 실패했을 때가 어떤 구간이냐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시초가에 따라갔다가 물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오늘같이 태영로지스 같은 경우도 물론 4% 시작해가지고 12%까지 갔지만 많은 분들이 욕심내다가 그 가운데서 못 팔고 아마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거를 계속 노려보고 있다가 타점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내가 더 버는 것보다요, 내가 얼마나 더 손실이 더 적게 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봉 기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매매의 기준을 보여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봉이라고 하는 특히 몇 분봉, 어떤 황금봉의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분봉에서 발생한 황금봉을 첫 번째로 찾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황금봉의 중심선을 찾는다가 바로 이 가격이 바로 매수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가격에서 매수 가격에 대한 주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심선 가격으로 매수한다. 자, 그리고 이 황금봉 기법이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황금봉 기법은 내가 최소한 3%에서 5% 정도의 단기의 수익을 당일에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거의 한 100몇 개 있는 종목들을 다 체크를 했을 때 당일에 체크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한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일에 그 해결될 수 있는 종목이 50%고 그리고 5거래일 내로 해결되는 종목들이 30몇 %이기 때문에 총 한 80% 이상의 어떤 확률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서는 굉장히 높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황금 기법은 왕봉의 중심선에서 매수가격에 도출해서 여기에서 매수한다. 그리고 상승, 매도 깔끔하게 끝이 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금봉이 이렇게 출몰이했을 때 그 이후에 좀 눌림 구간이 있을 그 당시에 매수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보시면 물론 이 구간에서 이 종목처럼 첫 번째 황금봉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황금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봉과 두 번째 봉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그 차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 구간에서 가자라고 하면서 막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런 종목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있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온 것
바닥에서 올라온 것들 때문에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이때 우리는 중심선에서 매수를 한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수익이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황금봉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네, 하락을 그렇죠.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하락할 어떻게 수도 해야 될까요? 있겠죠. 그럴 때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잖아요.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당일에 올랐다가 바로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로 요 구간 첫 번째 황금봉의 어떤 요 그 라인까지를 자신의 어떤 손절 라인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손절 라인까지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금봉에서 나왔을 때 요 구간에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터치하는 것보다는 5분봉이 만약에 깨졌을 때 그때 손절을 한다. 하지만 요 구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손익비가 큰 거죠. 상승하는 것 대비 하락하는 폭이 적기 때문에 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황금봉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제가 여러분들 그 HTS나 MTS에 설치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파일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HTS와 MTS에 다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나왔던 황금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마다 그날의 황금봉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맨날 황금봉이 나왔는데 수익이 나나요?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 황금봉이 자주 나오는 종목들은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는 아마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나온다라고 할 거예요. 그만큼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시에 첫 번째로 이렇게 황금봉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은 관심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가지고 관심 종목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이 황금봉이 들어올 때는요, 항상 뭐가 생기냐면요, 주가 상승이 됩니다.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상승하는, 즉 매수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바로 황금봉이 뜨기 때문에 두 번째 황금봉이 뜨죠. 그런 다음에 바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오죠. 중심선에서 매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3%는 내가 안전 마진으로 가져갈 거야. 그러면은 3% 내에서 여러분들이 걸어두세요. 그리고 나머지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까지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는 오늘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줬고요. 그리고 3,710원 정도 줬는데 이 구간에서 얼마까지 갔냐면요. 오늘 오후까지 봤을 때는 4,480원, 즉 한 20% 정도 그런 기회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황금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를 한번 그 전 거를 또 보신다고 하면은 노란 선이 계속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수급이 들어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샀다가 빠져도 내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혹은 내가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치로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제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또 종목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수급 같은 거 조금만 종목에 시가총액이 작은 것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나왔어요. 첫 번째로 오늘 이 구간에서 황금봉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 나오면서 첫 번째 황금봉에서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황금봉이 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중간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줬어요. 그리고 특히 이걸 보실 때 어떤 게 좋냐면요. 바로 이 긴 양봉과 음봉이 계속해서 확 나오다가 이렇게
봉 자체의 어떤 길이가 좀 짧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대부분 횡보 구간이 되거나 요 매수의 구간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굉장히 빠르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놔두세요. 다시 올라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고 나서 이렇게 상승. 이것만 해도 벌써 한 7% 정도 이 고려왕 같은 경우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주도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있어서 내가 매매하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맥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황금봉에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황금봉이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 놓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세 번째 봉이 나왔어요. 제가 맥스트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황금봉에서 안 된다고 하면 두 번째 황금봉에서 매수가가 안 들어왔지만 세 번째 황금봉에서 중심선까지 만약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따라가도 됩니다. 첫 번째를 제외하고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쪽에서의 황금봉 중심선 매수는 어떻다? 유효하다. 그리고 신뢰도가 높다. 왜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매매가 가능하다면 바로 한 7% 정도. 그러니까는 무조건 3%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첫 번째 황금봉에서 첫 번째 황금봉은 나왔고 두 번째 황금봉에서 체결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세 번째 황금봉이 출현했을 때 이 중심선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가 온다. 그러면 만약에 이 세 번째에서 가격을 했는데 만약에 빠졌어. 그러면은 두 번째 가격에서가 또 추가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첫 번째 매수가 가능했는데 이렇게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안 오르고 하락한다면 요 두 번째가 바로 추가 매수의 자리가 된다. 왜냐? 이 두 번째 자리도 바로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맥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또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지금 큰 종목들이죠. 에코프로 H 같은 경우도 지금 조단위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 첫 번째 황금봉 나왔죠.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두 번째 황금봉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계속 자잘하게 즉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단음봉으로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매물 소화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에코프로 H 같은 경우는 2, 3일 전에 급등한 이후로 약간의 눌림목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까지 뜨면서 두 번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구간에서 바로 뭐가 생긴 겁니까? 매물 소화. 그리고 나서 상승. 이것만 해도 또 7%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즉 잡주가 아니더라도 그 시가총액 큰 종목들에서도 이 황금봉의 어떤 신뢰도는 높은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매매하기에 좋다. 그리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여러분이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물량도 조금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시가총액이 뭐 4,500억짜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제외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이라고 하면은 내가 좀 큰 물량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고려아연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큰 종목에서도 황금봉이 신뢰도를 높여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았던 그러한 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카로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이 첫 번째 양봉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는요. 두 번째에 이 황금봉이 약간 짧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들어오고 그리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공략을 다 통해가지고 요게 한 4%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한 7%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맥스 같은 종목으로 여기서만 두 번만 수익 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케이스까지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기법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황금봉 매매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설명 도와드렸는데 이 황금봉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또 우리가 상승분을 챙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황금봉이 자주 출몰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까지도 공략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나도 이런 황금봉 내 이 차트 안에 설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어로 된 주소 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소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HTS 안에서 꼭 한번 황금봉까지도 설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림픽 종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인더스트리얼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름이 길어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이제 본 명이고요. 자,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산 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에 대한 지분을 가지면서 방산과 조선 이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하나 쪽에서의 어떤 AI나 그리고 CCTV 그리고 IT 그다음에 또 반도체까지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비전과 하나 정밀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100%를 가지고 있고 얘는 CCTV 쪽을 갖고 있는데 이 AI 쪽입니다. 근데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점유율 지속해서 상승 중이고 최소 2년은 매출 이익이 증가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 비전의 이 순수 가치만 매출액과 이익을 따졌을 때 가치가 한 1.4조 정도는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 정밀 기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정밀 기계 같은 경우는 TC 본더. 이게 뭐냐면요. HBM 있죠. HBM을 생산할 때 가장 필요한 이런 장비가 TC 본더인데 이거를 지금 SK 하이닉스에 납품 가능이 예상되고 있고 계속해서 퀄 통과도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나 혹은 내년 초까지 이 TC 본더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하나 인더스트리가 한 번쯤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1.4조였죠. 그리고 지금이 2조였죠. 그러면은 3.4조인데 지금 현재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의 그 시총은 약간 1.7조 정도 되거든요. 아무리 못 줘도 한 2.5조 정도만 된다라고 해도 충분히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남겨져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조금 하락을 했어요.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있었는데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있었던 그 ETF 물량이 있죠. 그 부분들의 외국인의 물량들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에 반등했던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1봉이 아니라 한 5분봉인데 15분봉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상장한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 내일 금요일날 시초가로 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6만 원 보겠습니다. 6만 원 약간 스윙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원. 그런데 저는 이제 하락할 때마다 조금 더 볼 가격이기 때문에 3만 원 물론 손절가는 드리지만 저는 목표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 하나 인더스트리얼 이 솔루션즈 종목 관련해서 정말로 내가 한 물량 실어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들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